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네. 오늘 계셨구나. 아, 그럼요. 예, 이쪽으로. 예. 저희 동명아동복지센터는 195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950년 5월에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 한센시 병이라는 미감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로 출범을 했는데 2달 만에 5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설립됐는데 2달 만에 한국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전쟁고아를 돌보는 시설로 저희들이 돼가지고 그 흑석동 바로 이제 국립묘지 바로 뒷산에서 위치해서 거기서 한 120, 30명씩 아동들을 쭉 돌보다가 현재 위치에는 1967년에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거기에는 이제 북향이기 때문에 많이 춥고 또 일본 적산 가옥을 이용했던 시설이었는데 화재가 나면서 현재 위치로 67년도에 이전해 와서 현재까지 한 1,450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자립해 나간 예전에 말하는 보육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다니는데 너 어디서 사냐 할 때 보육원에 사요 하면 굉장히 애들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동명아동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20년 전에 이름을 이제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현재 저도 이제 한 5일 전에 지난 토요일 날 또 새롭게 한 10년 전에 우리 원에서 자라서 성장한 저는 이제 졸업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동 남자의 아동이 결혼을 했어요. 청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청주까지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1년에 한 2건 정도에서 3건 정도 이제 성장한 아동들이 자립해서 나갑니다. 현재는 이 동명아동복지센터에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1호로 2001년에 들어오실 때 좀 큰 건물이 또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거는 노인복지센터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제1호로 치매 중풍 화상 어르신들을 모시는 전문 요양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당시 때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있는 땅을 그냥 보육원 하나만 하는 거는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이 기본 재산이 방치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와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제1호로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는 요 건물 바로 뒤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그래가지고 방과 후 공부방인데 좀 대규모 공부방을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시설이 여기 지금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 들어오실 때 보시면 여기 저희가 담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고 담이 없는 거는 지역사회하고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개방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현재는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아동들은 58명의 아동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8명 중에 거의 한 40명은 베이비박스 아동들로 그동안에 한 6, 7년에 걸쳐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지금 쭉 들어와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벌써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제일 어린 아동은 지금 만 2세 하고 한 6개월 정도 되는 아동으로 한 40명 가까이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그런 아동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58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3명이 졸업을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2명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1명은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그 서울시가 마련한 그 그룹홈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기금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했는데 저희들이 한 5분 거리에 그룹홈 2개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소 아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동들이 일단은 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대학을 진학을 했던 취업을 했던 최소 2년에서 3년은 그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LH공사에서 전세 자금 내지는 아동들에게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한 30여 명은 넘는 아동들은 그 주택을 해결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퇴소한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요새는 예전 같으면은 빈곤 가정이나 그다음에 한부모, 조부모 아니면 또 이혼 가정의 아동들 또 학대 피해 아동 이런 아동들을 중심이었었으면은 베이박스 아동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베이박스 아동들이 어쨌든 임신 시절부터 태아했을 때 산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된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음주 흡연에 그냥 약물 오남용에 이렇게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던 원치 않은 임신과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아동들이 이 성장을 하면서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동들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병원을 다녀야 되고 심리 정서 쪽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동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인근에 바로 우리가 서울대 보라매 병원이 한 1km에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소아 정신과에서 풀배터리로 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필요한 모든 치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도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나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이 아동들에 대한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80~90%가 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동들 공부 가르치고 양육과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 키워드로 돼 있어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저희가 2층에 지금 종합상담 치료센터를 해서 아동이 원내 치료도 하고 외부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 가고 공부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보육원이 아니라 특수 양육 이런 시설로 이렇게 좀 전문화되는 쪽으로 보육원이 기능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김광민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관은 치매 어르신 요양병원하고 또 보육원하고 우리 보육원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또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모여 있는 좀 드문 시설이죠. 그리고 민주당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정세균 대표님 비롯해서 전임 대표님들도 제 기억으로 뭐 2~3분 정도가 이미 다녀가셨고 또 오늘 송영길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아마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식 행보로는 거의 첫 나들인데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근데 전임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 시설이 유서도 깊고 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님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된 것 같고요. 베이비박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근 요 신림동 쪽에 그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시설로 오게 되니까 사실은 영화들을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특성 때문에 영아 상태로 오는 아이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관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오시는 뭐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공국방이라고도 했고 타가소라고도 했던 시설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 가장 열악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지원을 하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돌봐야 될 어린이집 뭐 워낙 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좀 순위가 많이 밀려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사실 방과 후 돌봄을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기관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되는
이것도 앞으로 대표님께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에서 또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니까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더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간 우리 김광민 센터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아마 대표님이 다녀가셨으니까 뭐 또 큰 선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빈 대표님께서도 오늘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이 동명 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또 전국의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또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58명이 있습니다. 58명. 예, 예. 18세가 되면 졸업합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졸업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만 졸업 이후부터 18세로 돼 있기 때문에 18세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3 월 때도. 30만 원씩 추가 지급이 됩니까? 그 애들이 이제 여기서 퇴소해서 나가면은 네. 퇴소 장려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30만 원씩 재작년부터 3년 동안. 3년 전부터 예 이렇게 해서 21세까지. 예예 한 3년간 이렇게 여기 그럼 여기 지금 영아 상태에서 오는 베이비박스가 몇 개? 여기가 한 군데 있어요? 베이비박스가. 베이박스는 저 난곡 예전에 그 신림동 난곡 거기에 있는 그 주사랑 성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만든 그건데 민간이 하는 거죠 다. 예예 민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곧장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발생이 되면은 관악구로 신고가 들어가면은 관악구에서는 그 아동을 일시 수서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라는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 아동이 보내지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아동을 일단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에 이제 각 시설에 비어 있는 그 정원과 현원 대비로 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한 40명 가까이. 지금 58명 중에 40명이라고. 예예. 대부분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이네. 최근에는 이게 거의 왜냐면 그 아동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아동들은 이제 가족 복귀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경우는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아동들을 돌보면서 가족 복귀가 최종 목적이었는데 이 아동들은 가족 복귀가 안 되니까 계속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한부모라든지 조부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귀를 이런 아동들은 못 해버리고 들어오고 베이박스 남아있- 중심으로 계속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아주 마음이 아프네. 예예. 또 그런 베이박스 상태에 완전히 태아 상태에서부터도 축복받지 못하고 그 산모의 배려가 없이 태아에서 큰 애들이 낳자마자 또 이렇게 내팽개쳐진 예.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는, 예. 네, 여기는 민간 단체인 거죠? 예예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많이 제가 소개하고 후원자들 많이 나부터는 후원계좌 가입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아마. 그러니까 영아 한 명을 돌보는 게 훨씬 더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 좀 짧은 그 통보 시간에 예.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주신 김광민 원장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유기용 우리 위원장님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전국에 한 5천여 명의 이렇게 아이들이 매년 이렇게 시설에 예. 온다 그러는데 이들을 잘 자립시켜서 크고 이번에 결혼식까지 다녀오셨다니까 예, 감기가 무량했겠습니다. 다 하늘에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다들 자기가 낳은 아이도 못 키워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잘 돌봐주신 우리 동명아동복지센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의 최저의 출산율이라 그러는데 예. 그나마 낳아준 애들도 우리가 못 키우면 진짜 근자열 원자되란 말도 있는데 여기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저는 이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예. 그 미혼모 그 10대 미혼모 애들이 낳은 자녀 그 스텔라의 방이라는 데가 카톨릭에 사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아십니까? 예,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가보니까 그 다 10대들이잖아요. 예, 예. 그 부모들이 너 인생 망친다. 이거 다 낙태해라. 아빠도 10대고 그 엄마도 10대니까 예, 예. 너 어떻게 애를 낳아서 살려 그러냐라고 해도 이 엄마가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이것이 낳았을 때 자기한테 다가올 인생에 얼마나 부담을 감수하고 부모의 그 압력도 이겨내고 이렇게 낳은 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아이의 그 생명에 대한 내 속의 생명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해서 그 10대의 엄마들이 그 애를 키우면서 이제 또 일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애들하고 놀아준데 애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스킨십이 부담하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봉사하는 분들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고 해서 계속 You are not alone. 예. 이게 정말 이 너무 중요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 함께 그렇습니다. 있다. 라는 이런 운동들이 돼서 우리가 입양을 해서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자원봉사들이 파트타임이라도 와서 이런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따뜻한 그런 문화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온 기념으로 후원계좌 하나 가입하고 그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은 다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공부 하나 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입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부터 지금 52시간제가 다 실시가 되어야 되는 거 그거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법 안에 현실은 52시간제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이 가운데에서 52시간제를 맞추려면 지금 선생님들이 저녁에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녁에 집에 가버리면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여기서 아이들이 그때부터가 바쁘고 밤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새벽부터 애들 새벽밥 지어서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퇴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 52시간제를 정확히 지켜서 가야 된다는 거는 너무 그 복제도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 비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기간만 해도 지금 52시간제를 맞춰서 사회복지사들을 배치를 하려면 현재 12명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52시간제를 맞추긴 해야 되고 하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는 시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고 추가 인력에 대한 인력 그 임금 지원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있다는 근데 지금 저는 전국은 모르겠고요. 사실은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그걸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현재 용역도 주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운영에 관악구청과 서울시에서 지원한 게 얼마쯤 됩니까?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서울시가 100%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지원이 없고 서울시가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 환원이 안 됐고요. 전부 다 이제 지방 그 예산으로 장애나 성인복지시설이나 뭐 이쪽은 다 국고보조로 돼 있지만 이 아동복지시설은 지방비로 돼 가지고 서울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사실은 그 근로감독관이 그 고용노동 그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전부 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거를 조사한다고 나서 쫙 하면서 그걸 또 체크하시더라고요. 예, 사무국장은 이제 93년도부터 이제 우리 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거 한 몇 시간을 갖다 이제 하고 나니까 그래서 꼬박 해주신 거 너무 밤새면서 지금 감사한데. 했거든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은 안 되는데 근로감독관이나 네. 이쪽에서 왔을 때는 법대로 해야 되고. 3교제 해라 하는데 3교제는 안 되고 마음은 그러니까 그쪽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네. 말씀드린 것 뜬금없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현실은 네, 그렇다라는 거. 그렇죠. 애들은 비면 안 되는데 계속 돌봐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맞추자니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괴리를 조금 그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퇴소한 아이들 우리 졸업한 아이들 또 관심 가져주셨잖아요.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 밖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전 예전에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동복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대표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태어날 아이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크지 못하는데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애한테 해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사실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뭐가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해줘봤자 애들은 뭐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솔직히 20년 30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무슨 아이가 무슨 그죠? 기업입니까? 그죠? 말도 그래서 생계를 지켜야 그래서 졸업한 아이들 사실 18세 되면 이제 너 혼자 살아가라고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혼자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을 돌볼 인력은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 오늘부터 너 도와줄 사람이고 너 멘토할 사람이야. 난 나라에서 나온 사람인데 너 도와줄게. 너 고민 있으면 다 얘기해봐. 얘기 못해요. 얘기 안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키웠고 자란 걸 본 시설에 기관에 있는 사육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아이들은 또 찾아오고. 근데 저희도 지금 여기 선생님 계신데 우리 자립 선생님 한 명밖에 없어요. 기관에. 졸업하고 나간 아이들은 40명, 50명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 200명까지 넘어가는 아이들이 당장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주는 인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졸업생 동아리들 네네네. 그 아이들 계속 연락도 하고 계속 체크해서 예, 그럼요. 계속 찾아오고 졸업해서 이제 졸업하신 아이들도 다시 찾아오고 아, 그러죠. 네네네. 이제 자기 집처럼 올 거 아니겠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또 뭐 그 동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왔죠. 네.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의 고향인데 네. 그 집인데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성장해서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사가 돼서 돌아온 아이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정말 힘들게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교육 정책 때문에. 근데 우리 유경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갖고 제가 2달을 쫓아다닌 게 그 아이가 전학이 안 됐었는데 네. 반나절 만에 전화 한 통에 그 아이 요번 결혼식 때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유경 국회의원님이 오실 때마다 네 소식 물어와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꼭 전해달래요. 자기 투표 꼭 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네, 우리 성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자립전담 요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한 명 갖고는 그 아이들 오히려 다른 데서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인력을 1명 내지 2명을 더 지원해 주시면 지금 밖에서 보호종료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쟤네들 어떻게 해? 이렇게 안 되고 저희가 더 촘촘하게 그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끔 저희를 믿고 저희한테 그런 인력을 주신다면 저희들 정말 아이들하고 더 함께 이 사회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목표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아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하는데 특히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래놀이 치료하고 예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 갖고 있는 내면의 그걸 다 표현을 하는 거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후원자를 통해서 이제 꾸며놓고 한 5만 원 정도의 실비로 여기 와서 애들 상담 치료하고 이건 머리를 하면서 성격을 매달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근육, 배근육 키우고 자기가 있는 내면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종합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어 비용이 있으니까 많이 따를 텐데. 그러니까 보통 외부로 가면은 한 액에 20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한 5만 원 정도로 애들 그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기초생활 수급비에 의한 급식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 먹기 어려워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애들 한번 오늘 한번 멜론이나 이거 체리하고 뭐 이런 것을 어디 먹어보겠습니까? 과자 같은 거는 자주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예. 과일은 좀 어렵지. 오늘 뭐 멜론 해서 뭐 체리다가 뭐 이래가지고 포도에다가 이렇게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갖고 오셨다.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인사드려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당대표로 이번에 선출된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동경 복지센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원장님과 함께 다 가족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굉장히 대해서 이 지역 우리 윤경원님과 함께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저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씩씩하게 잘 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론하고 과일 몇 개 가져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